안녕하세요. 유용훈입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가 동결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유용훈의 밀담에서는 오늘 화제 인물이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방의 하태입니다. 하태경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위 소속으로 맹활약을 지금 하고 계신데 국방위 자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원하셨어요?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솔직히. 네. 왜 군대 미필자가 네. 국방위를 갔냐? 자격이 없다 너. 아, 군대 안 가셨습니까? 사실 못 간 거죠. 네, 저도 그때, 운동, 저 학생 운동, 네, 운동 때문에 아니라고 뭐 네. 그때 감옥을 좀 오래 살면 네. 가고 싶어도 뭐 나쁜 사상을 오염시킨다고 네. 안 넣어줬는데,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뭐 특히 장군 출신들 이런 분들이 국방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군에 대해서 뭐 잘 알지만 네.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 출신이면 네. 인간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네. 저 사람은 뭐 사이드라든지 뭐 뒤로라든지 전혀 인간적인 말이 안 통한다. 어디 뭐 속대가 줄을 대서 부탁을 하거나 부탁도 안 통하고, 예. 안 통하니까 맹활약하고 계신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막상 이 국방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유익하고, 네. 일단 저는 밀리터리 매니아. 네. 밀떡입니까? 네. 이 밀떡이라고 그러죠. 밀떡 네. 생긴 이유를 알았어요. 네. 저도 이제 국방위원이 되니까 네. 무기도 직접 보고, 네. 탱크도 타보고, 네. 비행기도 이제 여러 가지 전투기나 네. 직접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들 네.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네. 굉장히 생생하게 네. 접하게 돼가지고 네. 저는 아무튼 지금까지 상임위 중에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설을 주장을 하셔서 상당한 이제 파문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별로 안 나오던 이야기인데 네. 최근에 이렇게 커지고 저한테 이 하루에 카톡이 네. 한 뭐 100여 개 오는데요. 네. 그 중에 40개가 요즘 북한 군대에 내려왔다. 네. 광주에. 그 영상들입니다. 네. 그 누구 영상이냐면 탈북자들 영상이에요. 네. 탈북자 중에 본인이 청들고 80년 광주에 배 타고 내려왔다는 분이 있어요. 네. 광주까지 땅굴로 내려온 건 아니고 네. 서울까지 왔다가 네.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고 네. 지하철 타고 뭐 네. 기차 타고 내려갔다고. 아무튼 총 들고 어떻게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들의 지금 유튜브 영상이 네. 수백만 조회를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특히 직접 내려왔다는 사람. 네. 여기서 처음 깎게요. 네. 처음 공개합니다. 네. 그 사람이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특수부대 출신 네. 공작원으로 왔던 사람이 네. 물어보니까 네. 하나도 몰라요.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술을 하고 했다는 네. 책이 지금 나와 있고 네. 또 그 사람이 직접 지금 유튜브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주성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사기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특수부대 침투를 해서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가진 분들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한두 명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무려 최대 뭐 600명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그 정도의 북한군 특수부가 내려왔으면 대한민국 군대는 해체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하신 네. 분도 있어요. 아니, 어제 토론을 했는데 네. 그 내려오면은 광주에 당시에 그 조기 경보기 네. 세 대인가 떠 있었답니다. 네. 그럼 모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배로 왔는데 50명이 네. 침투를 했는데 또 다 경계를 보고 있고 네. 그래놓고 지만원 씨는 전두환이 위대한 대통령이다. 네. 아니 북한 특수군 내려온 걸 못 막은 사람인데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병사들 휴대폰 지금 사용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아 저건 알면서 물어보네. 내 지난번에 하고 이제 휴대폰 반대했다가 찬성하는 걸로 내 입장이 돌아섰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네. 뭐 휴대폰 줘봐야 애들 뭐 밤새 게임이나 하고 네. 주지 마라 그랬다가 네. 우리 자식들한테도 욕먹고 네. 이제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보니까 네.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네. 때야 뭐 어릴 때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네. 나중에 커가지고 휴대폰을 썼는데 요즘 세대는 어릴 때부터 거의 자기의 몸과 같은 존재더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얘네들한테는 휴대폰이 곧 자기다. 네. 자기의 분신이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정치적 판단할 때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휴대폰은 우리 병사들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네. 일단 쓰게 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네. 전개가 되거든요. 네. 흐름 그 자체 네. 일단 추진하고
그렇죠. 이제 부수적인 문제는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시범 사용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나오면 또 반대 측에서 쓰지 마라 뭐 이런 네. 목소리도 나올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좀 그런 위험 리스크를 예방하는 네. 그런 문제들을 제가 국방부에 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가산점 문제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는데 가산점 문제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이 질문하신 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습니다. 네. 저도 같고 그래서 지금 가산점 문제를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 위원을 받았을 때는 가산점 자체가 위원이 아니라 네. 너무 높다. 네. 10%. 네. 10%면 무조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헌이 됐는데 네. 가산점 10%보다는 좀 줄여서 네. 이제 지금 그 법안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산점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해서 군 가산점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독립유공자 자식들, 네. 또 참전유공자 네. 자제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공무원 취직할 때 가산점 받은 사람들 데이터를 쭉 뽑아 보니까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전유공자 네. 10,000명 같은 네. 숫자 되고 또 5.18도 들어갑니다. 네. 5.18은 100명 단위. 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있는데 네. 그 가산점들하고 형평성 네. 몇 프로가 공정하냐 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서 군 가산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산점 제도의 좀 네. 개편 네.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뭐지 서두에 이제 2차 미국 정상회담 며칠 안 남았다고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대북 관계가 크게 이제 3단계로 보면 네. 1단계는 신뢰 조성 단계. 네. 서로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핵화 네. 단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화 정착하면서 네. 이제 경제 투자도 하고 네. 이런 단계인데 사실 신뢰 조성 단계에서는 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지원 사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미 간에도 아주 불신이 강하고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북한하고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네. 그래서 북미 관계에 신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중재 역할도 하고 네. 그래서 야당도 신뢰 조성 과정에서 자꾸 딴지가 걸면 네. 이제 어쨌든 비핵화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네. 근데 신뢰 조성도 안 되면 뭐 대화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원 사격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이제 비핵화 단계에서는 이제 신뢰 조성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재가 역할이 중요하다. 네. 한국 정부에. 근데 비핵화 단계에서는 압박으로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그 핵 가능한 한 포기 안 하고 네. 제재 해제하고 싶은 네.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제가 불만은 아직도 본인을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 본 게임이 들어왔는데 네. 비핵화 단계에 운전은 사실 미국하고 북한이 하는 거죠. 비핵화는 여기서 미국 편을 확고히 들어야 되고 네. 혹시나 트럼프가 비핵화에 대해서 불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랑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트럼프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네. 트럼프한테도 압박을 하고 네. 북한한테도 압박을 하고 이런 역할을 상당히 소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걱정이 큽니다. 네. 지금 뭐 하여튼 그 타협할 지금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3국의 지도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세 사람 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모양새는 성공한 것처럼 포장돼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목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미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장만 그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네. 뭐 이렇게 딱 합의문 나오는 거 보면 네. 모두 다 전 세계가 비핵화 기준으로 그걸 평가할 거기 때문에 네. 뭐 대충하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면 금방 알아채죠. 네. 그래서 아마 그 근데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 문제는 이 지금 상황이 걱정되는 게 네. 김정은은 당연히 못 믿고 네. 트럼프도 못 믿고 옛날에는 미국은 믿었잖아요. 미국은 뭐 김정은 리스크보다 트럼프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까지 그렇지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못 믿고 네. 못 믿고 네. 다 걱정되는 세 사람이 협상을 하고 있으니 네. 지금 우리는 정말 네. 정말 불안한 거죠. 네. 이거는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저는 그거라고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저게 네. 이제 합의가 잘 됐다. 네. 박수를 치냐 아니냐 네. 성공의 기준인데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핵 폐기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 폐기를 남쪽에 무슨 미국의 전략 자산도 못 들어오는 네. 이렇게까지 보잖아요. 네. 그건 명확히 빼야 되고 네. 이제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운반 수단 네. 그리고 핵과학자 네. 뭐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네. 이걸 다 해결하는 것이 핵폐기다. 네. 이거 이제 개념 규정이 명확한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 신고. 핵신고. 네. 그래서 네. 핵신고의 스케줄. 네. 그래서 지금 뭐 요번에 전면 핵신고를 합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네. 영변안과 영변박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영변안의 핵신고에 신고 항목이 뭐가 들어가는지 네.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하는지 네. 그리고 영변박은 또 언제까지 하는지 네. 사실 저는 신고가 거의 비핵화의 90% 이상이다. 네. 신고하면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신고하고 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점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고 내용을 보면 북한이 얼마만큼 정말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속이는지 예, 그다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정보 여러 정보 수단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4월에 판문점 정상회담 끝난 직후에 예, 예. 그 이제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그때 이제 비핵화 진전 문제,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낙관하시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예, 예. 생각이 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때 말씀이 이게 좀 이제 잘 맞은 건지.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보수진영 일각에서 네. 대화 무용론이 있습니다. 네. 대화 무용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화를 통해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낙관적인 전망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자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 되게 불만이 많은 게 네. 대화를 아예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당 의원들 만나면 네. 아니 국회 회담하러 가자 북한에 가서 민주당이 말 못하는 거 하면 되지 않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인질 억류된 사람 풀어주라. 네. 수용소 철폐하라. 그 탈북자들 북한에 있는 가족 신병 보장하라. 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면 박수 받지 않겠냐. 네. 근데 민주당만 지금 남북대화 가잖아요. 네. 가서 한국당 욕해요. 한국당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평화 방해 세력으로 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방해 세력이 아니라 북한을 만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뭐 대체로 못 들어줄 거 아닙니까? 네. 아이 그러면 참 한국당 네. 정말 우리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네.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딱 그 구도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대화에서 결실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하고 대화에서 합의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뭐 GP도 네. 철수하는 게 합의가 나오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보면은 말만 하진 않고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치가 실현되게 네. 이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네. 보수 진영 내의 개혁 차원에서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 비핵화. 이제는 비핵화는 압박 위주로 가야 된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기존 보수 진영하고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벌써 50분 가까운 아유. 시간이는 우리 의원님 열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오늘 시간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아유, 해주시면 오늘 감사의 저기, 말씀 드립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느라고 아이고, 제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앞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다음 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